안녕하세요, 아만지입니다. 여러분, 초등이명 1차 보신 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 토닥토닥. 수고했어. 고생했어. 기특해. 기특해. 1년이 지났지만 그 긴장감은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 여기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 강의실이에요. 아무튼 후련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많은 감정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1차를 끝내고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우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는 열심히 쉬어라. 1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1차 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본 이론, 강론, 교육과정, 논술까지. 이것들을 다 공부하느라 잠깐의 여유도 부리기 힘들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2차 때도 1차 못지않게 체력 그리고 시간 소모가 되게 많이 커요. 그래서 2차를 위해서 그리고 또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소 일주일 동안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채점을 할지 말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채점 저는 비추해요, 사실. 왜냐면 그런 카페에서 돌아다니는 답들이 공식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측성의 정답에 제가 휘둘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점을 했을 때 정답이 인정되는 범위도 모르기 때문에 그 카페에서는 오답이나 애매한 답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들이 실제로는 정답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향 차이이긴 한데 제가 되게 여려요. 그러니까 열이다기보다는 좀 찌질?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굉장히 미련을 많이 두는 스타일? 그래서 만약에 가채점을 했는데 틀린 게 너무 많이 나오면 진짜 멘붕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2차 준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시험지를 제출하자마자,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하자마자 제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답이 천구의 적도였는데 제가 적도면이라고 적은 거예요. 내자마자 망했다 이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TMI이긴 한데 위도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임용고시 공부할 때는 그 위도 계산을 전혀 연습을 안 하다가 시험 당일에 딱 마주쳤는데 솔직히 약간 당황했지만 제가 나름 또 수능에서는 지구과학을 했던지라 역시 난 이과 출신 하면서 이제 계산을 딱 하고, 글쎄 북이인지 남이인지를 안 적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미 틀렸을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알고 있는 걸 확인사살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현실 회피하기 위해 안 했어요, 저는. 세 번째는 이제 어차피 내 손에 떠난 시험지잖아요. 제가 지나간 걸 이미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나간 것에 연연하면서 감정 낭비하고 또 앞으로의 것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게 싫었어요. 이미 내가 손 쓸 수 없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냥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2차 스터디원을 구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하기 싫으면 일주일 안에 구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근데 그 뒤에 구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구하는 경로는 학교 커뮤니티나 아니면 인고생 카페 혹은 지인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응시한 지역에서 스터디원을 구하시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청주에서 자취를 하면서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청주에서 구하려면 이제 청주교대 학우분들과 2차 스터디를 해야 하는데 청주교대에는 이제 서울 지역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별로 없다 보니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예 본가에 올라가서 이제 같은 과 동기 언니가 서울에 응시한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랑 함께 2차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이제 네 번째는 2차 스터디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짝수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수생이 꼭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우선 1차 합격자 발표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1차 발표 전까지는 재수생 없이 잘 했어요. 아무래도 짝수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둘둘 나눠서 이렇게 짝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 점이 좋다고 하는데 굳이 짝수가 아니어도 3명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3명이서 충분히 괜찮았어요. 저도 1차 발표 전까지는 저 포함 4명이서 스터디를 했어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둘둘 피드백이 가능하고 2가지 유형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4명이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재수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이 없다 보니까 피드백을 할 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그게 좀 어려워서 피드백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발표 전까지는 재수생분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차 시험에 관한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3명, 4명은 추천. 그 이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비추천해요. 그리고 재수생 없이도 잘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5번째, 그럼 스터디원을 구할 때는 주 몇 회, 몇 시간이 괜찮을까요?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3일, 4일 정도 추천해요. 1차 결과가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달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절반 정도, 3, 4일 정도를 추천해요. 왜냐면 일단 피드백 같은 거 받으면 그걸 반영해서 공부하고 또 내 걸로 만들고 복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이사이 쉬는 날을 두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진행할 때 시간은 한 명당 최소 1시간으로 책정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4명이었는데 최소 4시간? 근데 저희는 초반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5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룸을 빌렸어가지고 마감 시간에 쫓기면 좀 불안하니까 플러스 1시간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마지막 교재는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임용고시 2차 스터디 교재의 정석은 하이패스가 아닐까요? 어차피 초반에는 기출 위주로 볼 거니까 사실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남들이 다 쓰니까 하이패스 사서 썼고 1차 발표 나고 나서 3명이서 스터디 할 때는 중간에 면접 레시피라는 교재도 겸용을 했어요. 그 교재도 추천합니다. 그 교재는 유튜브 영상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영상 보면서 책 펼쳐놓고 공부하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뭐 준비하실 영역은 심층 면접이랑 수업 시험 이 2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2가지가 일단 가장 점수 비중이 크잖아요. 저도 1차 발표 나고 나서 영어를 준비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다른 그 스터디에서 영어를 한다고 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층이랑 수업 시험만 초반에 잘 다잡아 두는 게 그게 그냥 최고예요. 만능 틀 같은 거 만들고. 근데 사실 제가 2차 영어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나 싶은데 뭐 아무튼 뭐 영어 비중이 가장 적은 건 사실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영어는 잠시 밀어두고 준비하시길 추천해요. 네, 여러분 일단은 제가 2차 스터디에 관해서는 진짜 들을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2차 깡패였거든요. 일단은 1차 시험 직후부터 2차 스터디 구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인 2차 스터디 운영 방법, 그리고 공부 방법, 만약에 가능하다면 복귀 영상까지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차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임고생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